공부 잘하는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이 혼자서만 열심히 잘한다고 될까요?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걸까요? 물론 아이도 잘해야 되겠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어머님들이 노력이 더해졌을 때 우리 아이들 더욱더 성장하고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아이가 공부를 해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논술 숙제를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답인지, 틀리면 어쩌지? 선생님께 야단 맞는 건 아닐까? 끙끙대면서 밤늦도록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답이 잘 안 풀리는지 우는 모습까지 보이더라는 거죠.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행동을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무언가를 붙들고 고민하고 울기까지 하는데 겁종수라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너무나도 아이가 이제 안쓰러웠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쩌면 좋지?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기가 안쓰러운 어머니께서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논술학원 다니는 게 버겁니? 그럼 논술학원 그만 다닐까? 해서 아이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건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봤는데 늘 이제 선생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답답하고 이해가 가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넘기던 날이 정말 많았었는데 논술 학원 다닌 이후부터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그만두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저 또한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학교 끝나고 나서 논술 학원에 도착했는데 너무 표정이 좋은 거예요. 그야말로 좀 행복해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 신이 나서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데 선생님께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시간에 발표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잘 해낸 것 같다. 물론 논술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정말 잘했다는 반응들을 보였다는 거죠. 스스로 몹시 뿌듯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 말이죠. 아마도 이 친구는 이때를 좀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공부의 맛을 알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공부 잘하면 생기는 어떤 보상들 있죠?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가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하는 시간 좀 늘려줄게. 야, 오늘 치킨 불러줄까? 라든가 아이가 원하는 어떤 장난감을 사준다거나 이런 어떤 외적 보상을 내걸고 이제 공부 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 해 나가시는 부모님도 계신데요. 아이는 이런 어떤 외적 동기가 아니라 공부에 있어서의 내적 동기를 찾아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공부의 성취감을 알게 된 거예요. 점점 성장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뿌듯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잘해 나갔을 때 주변의 어떤 반응들을 느끼고 또한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가는 그 힘을 전해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길 바라신다면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를 찾아주는데 집중해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래 친구들보다 학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뒤처진 그런 친구였어요.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우선 기초가 아주 부족했고요.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도무지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있어서도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딴 세상 얘기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자기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어요. 이를테면 뭐 글을 써 나갈 때 있어서도 자신감이 없어서 노트를 보면은 너무 글자들이 희미한 거죠. 그리고 뭐 띄어쓰기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헷갈리게 써 나가고
자꾸만 시간 끌기에 집중해 나가는 거죠. 공부해 나가는데 집중해 나간다기보다도 시간 끌기에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글자를 쓰는데 아니라는 글자를 쓸 때도 그냥 뭐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몇 초씩 10초씩 끌면서 글을 써 나가던 그런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조금은 천천히 진행을 해 나갔던 거죠. 당연히 이제 기초력이 낮기 때문에 학습 속도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친구에게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될 것은 속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는데 조금 집중해 나갔거든요. 아이 또한 때로는 집중을 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의지를 갖고 해 나가려는, 열심히 해 나가려는 그런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또한 조금씩 이해해 가기 시작했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아이의 단계는 어떤 단계에 해당할까요? 제가 라면 끓이기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라면 요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라면을 담죠. 근데 지금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서서히 조금씩 물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그 단계가 바로 이 아이의 단계라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아이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어머니 어떻겠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힘들어 하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할까요? 너무 안쓰러운 나머지 가스불을 꺼버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물이 끓어올렸을 때 라면도 넣고 스프도 넣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조금 힘들어졌다고 해서 가스불을 끄잖아요. 그러면은 라면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요리가 완성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 뒤에는 어떤 엄마들이 계실까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순간에 그래 힘들어 우리 그만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힘든 과정은 있어. 이 과정만 잘 견뎌내면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조금은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어머니께서는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니께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끙끙대고 고민을 하고 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잘해 나가는 과정 아닐까요?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오히려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동안 막혀있던 머릿속이 뻥 하고 뚫려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이죠.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 뒤에는 노력하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내 아이가 힘들어할 때 그냥 포기가 아니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 주신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도 마지막에 이제 제게 주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속도를 천천히 해 나가셔도 좋다. 아이가 이해해 나가는데 집중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초등 시기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방향이 중요합니다. 선행 어디까지 달렸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행 어디까지 달렸어요 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아이가 제대로 기초력을 쌓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잘하는 아이 부모님들은요, 초등 시기 그 현재 속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초등 시기부터 목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로드맵을 세우고, 아이만 가는 게 아니라 엄마도 함께 나란히 걸어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학습해 나가는 어떤 방향 설정을 잘해주고요. 힘들어할 때는 격려해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아셨죠? 우리 어머님들 어떤 노력해 주셔야 하는지. 속도가 아니라 로드맵을 세우고 잘 방향을 잡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아이는 힘들 수가 있어요.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포기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 응원 아끼지 마시고 팍팍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잘 해주시고 계시죠? 보통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하는 착각 중에 하나, 공부하다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렵지? 공부는 나만 힘든 걸까? 왜 안 되지?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포기할 구실을 찾는다는 거죠. 거 봐, 나는 어차피 안 될 놈이야. 될 놈들은 따로 있어. 해도 안 될 거. 어차피 안 될 건데 포기하지 뭐.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될 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될 놈들만 되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우리 그 될 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공부 잘한다는 옆집 아이들, 수능 만점 받았다는 그 친구들은 과연 힘든 시기가 없었을까요? 그들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수능 만점자 인터뷰 영상을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공부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 하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답답해하고 잘 모르고 했는데 조금만 버티고 또 반복했어요. 반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하면서, 이 시기는 분명히 온다. 하지만 버티고 이겨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 보면은 나중에는 쉬워지는 시기,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임계점이라고 하죠. 정말 그 답답했던 시기를 지내서 맞이하게 되는 그 임계점을 뛰어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말 쑥쑥 올라가고 쉬워지잖아요. 쉽게 해낼 수 있잖아요. 우리 자전거 타기를 예로 들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전거 연습할 때 어떤가요? 처음 자전거 탈 때 쉽지 않죠. 넘어질까봐 두렵죠. 그런데도 그 순간을 이겨내면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타고, 타다 보면서 또 요령도 익혀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잘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타고 이제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신이 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뭐 산책로도 달리고 싶고 자전거 길 이렇게 투어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게 되죠. 포기하면 당장은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편함을 선택하는 대신 미래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공부는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도에 영국 BBC에서 우리 대한민국 수학 능력 시험을 가리켜서 8시간의 마라톤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8시간의 마라톤만큼이나 인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수능 시험
짜자잔짠 해서 만점 나오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그 과정,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런 시기 꼭 맞게 되죠. 너무 지치다, 힘들다, 울고 싶다,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할까, 포기하고 싶다 하는 이 시기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을 때 오는 그 뿌듯함, 그리고 미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입시 결과, 커리어들, 미래 인맥들에까지 여러 영향을 미치기에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잖아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다. 장기 마라톤이다. 그렇기에 초등 시기부터 기본기를 쌓아가는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수능에서 뿐만이 아니죠. 손흥민 축구 선수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버지께서 손흥민을 정말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일들, 기본기를 정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시절에 정말 기본기에 아주 집중했다고 하죠. 늦잠을 자는 손흥민에게는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절대 없다. 노력과 투자가 없다면 절대 미래는 없다라는 질책들을 하고요. 축구 선수는 공의 비밀이 있는데 공을 못 다루고 어떻게 축구를 하겠느냐. 그걸 극복하는 것은 기본기밖에 없다 해서 기본기를 닦기 위해 정말 많은 과정, 준비 과정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나무가 땅 위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5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거리를 다 확보하고 뿌리를 뻗는 그 기간이 5년이다. 그런데 그 대나무가 지상에 딱 올라오면 하루에 70cm씩 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지상에 오르기 전까지의 그 기본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기본기를 제대로 쌓았을 때, 뿌리를 잘 내렸을 때 이후에 실전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기에 지금의 이 기본기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늘 기본기를 쌓아나가는 이 시기가 있다. 그런데 이 시기 어떤 결과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불안해하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와? 근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떤 초조함과 불안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기만 넘으면은, 이 뿌리만 잘 내리면은, 이 뿌리가 잘 자리하게 된 이 시기만 넘으면은 쭉쭉쭉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께서는 손흥민 선수 이 기본기에 집중하면서 기본을 잘 자리 잡은 이후에 중2가 돼서야 이제 실전 경기에 뛸 수 있도록 했다고 하죠. 우리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본격 레이스를 달려나갈 시기가 이제 어쩌면 중2부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전까지 우리 초등반 부모님들 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다? 공부의 기본기를 쌓아 나가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혼자서 지쳐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 옆에서 많은 응원과 질책, 격려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기를 잘 쌓으면은 실전 경기가 너무 쉬워진다. 아셨죠?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제대로 기본기를 잘 쌓아나가고 있다면은 지상에 올라온 그 대나무가 쑥쑥 커 나가듯 우리 아이 실력도 금방 올라설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